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출입국 업무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이미옥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또 출국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자진 출국 확인서까지 발행해주는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신청해서 7월 달에는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일 날 자진 출국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15일 안에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출국하실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신고 시간 이상의 이제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서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면은 D2 비자, 그 외 취업하시는 분들은 뭐 H2 비자 이렇게 그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비자 종류가 부여되는데요. 그 비자 종류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영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시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적발됐을 경우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할 때 불이익을 주고 심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자체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귀화 신청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국적을 신청하려면은 그 체류 자격,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한 기한, 그리고 기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등을 따져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귀화, 어떤 사람이 귀화 가능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행 비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여행 비자가 보통 C계열 비자로 오시는데요. 그 비자가 여기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다른 비자로 바꾸기는 사실상 굉장히 제한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극히 드물게 일부만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비자로 오셨다가 이제 한국에서 투자 비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에서 직접 결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는 99%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끔 허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만 한해서 특별히 체류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 D10 비자는 저희가 이제 구직 비자로 보는 거거든요. 구직 비자고 이제 4번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6개월씩 2년간 그 최장 2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 D10도 본인이 그 전에 소지했던 비자가 어떤 비자냐에 따라서 6개월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2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그 구직 활동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요하게 심사하는 부분이 본인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심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구직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경제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 부분을 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에 어느 정도 이상의 잔고를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청에서 구직 신고하는 부분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D2 비자라 그러면 유학 비자인데요. 그 유학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미국 비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D2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어느 나라 국적이신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미국 간에 비자 협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따져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그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인데 여행 비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메일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서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진짜 그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E9 비자 같은 경우는 비전문 취업 비자이고요. 이제 E7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 E9 비자에서 E7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E7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는 상한이 없는 비자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도 아마 이제 주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 E9에서 E7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한국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점수를 따져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최소 1년 반에서 2년 반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본인들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비자에서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취업까지는 가능한데요. 이제 G1에서 E9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3는 안 되고요. F1을 지금 현재 이제 그 계절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시골에서는 굉장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 초청이나 이런 비자로 F1 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시골에 농촌에 있는 인력난도 해소하고 또 여기 와서 계시는 그 가족들이 좀 어느 정도 용돈도 벌어갈 수 있게끔 법무부에서 특별히 이제 내려진 조치이고요. 이건 올해 한 해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나 뭐 그 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46-1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출입국 관리법 46조 제1항 위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 퇴거를 당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그 분의 이제 범죄가 어떤 범죄이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마약 범죄, 보이스 피싱 이런 범죄로 인해서 46-1을 받고 출국하셨다면은 다시 비자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고요. 이제 단순한 불법 체류나 이런 그 가벼운 범죄로 인해서 출국하셨던 분들은 한국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을 소명하고 다시 한국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저희가 이제 본인의 개개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